안녕하십니까. 강남 테마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조성희 원장입니다. 오늘 눈밑지방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밑지방 수술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유튜브나 인터넷에 올라와 있죠. 저도 이렇게 자주 봅니다. 제가 직접 하는 수술이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수술하고 또 제가 하지 않는 방법의 장점, 또 한계가 어떤지 스스로 공부하고 제 기술 아니면 제가 더 조심해야 될 부분,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는 상당히 정확한 정보가 있고요. 또 어떤 정보는 수술을 하는 저도 판단하기 힘든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정보를 접하시면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시고요. 그 흐름 안에서 너무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습득하시면 저는 이제 바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생각으로 수술을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또 다른 수술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에 이제 내용을 요약을 해 놓았는데요.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밑지방 수술은 눈밑의 노화 중에 눈밑의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시각적으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돌출에 대해서 눈밑이 불룩해지는 그러한 증상을 해결하는 수술법입니다. 수술 이외의 방법도 있는데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여건과 또 조건이 된다면 수술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안 될 때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부 탄력이 좋은 경우에는 보통 결막을 통해서 수술을 하죠. 결막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가장 수술 중에 발생하는 조직 손상이 최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 눈 형태를 좌우하는 피부의 상태나 피부 밑에 근육층 또 경막층을 피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피부 처짐이 심한 경우에는 또 결막을 통한 수술이 한계가 있죠. 노화된 피부는 그대로 놔두고 지방량을 줄이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 피부의 노화 현상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피부나 처진 피부는 지방을 더 심하게 보이는 경향, 즉 실제 지방은 아니지만 눈밑 지방이 더 많아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또 기존에 있던 주름을 조금 더 두드러지게 잘 보이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용적인 효과로만 본다면 피부 절개술을 통해서 피부 일부를 제거하고 또 동시에 지방량을 줄이는 그러한 수술이 가장 미용적으로 좋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절개술을 원하시는 건 아니죠. 만약에 절개술이 가장 적절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이지만 절개술을 이제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피부 탄력에 대한 또 다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결막을 통한 수술, 저희 병원에서 주로 하는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장점은 흉터를 남기지 않는 것이죠. 피부에 어떤 흔적이나 어떤 자국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위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죠. 즉 눈매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어떤 조직 손상이 없기 때문에 수술 전후의 눈 형태가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즉 자연스러운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의 접근 경로가 단순하기 때문에 덜 붓고 멍이 덜 발생하고 또 회복도 빠르게 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아주 중요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눈밑 지방 제거와 재배치에 대해서 항상 제가 질문을 받는데요. 결막을 통해서 수술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제거술로 되는지, 어떤 경우에는
재배치를 하는지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가지 수술에 대한 차이점을 이해하시는 것인데요. 눈밑지방 제거술은 애교살 그리고 눈물꼬랑, 애교살과 눈물꼬랑 사이에 불룩한 느낌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슬라이드에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저희가 눈을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에 코를 제가 그렸고요. 저희가 미간을 살짝 찌푸려 보면 애교살이 잘 보이죠. 아이라인을 통해서 아이라인을 따라서 두드러진 경계가 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꼬랑이 있는 분은 아래쪽에 이와 같은 골짜기가 형성이 되죠. 자, 이 눈밑지방은 애교살과 눈 밑에 있는 골짜기 사이가 눈밑지방 범위입니다. 제가 여기 빗살로 그려놓은 부위가 눈밑지방 부위입니다. 자, 어떤 분은 눈물꼬랑이 두드러지는 경우도 있고 또 거의 없는 분도 계십니다. 애교살과 눈물꼬랑 사이가 가라앉습니다. 만약에 이제 본인의 상태가 이러한 효과로 충분하다면 당연히 제거를 하셔야겠죠. 그렇지만 어떤 분은 눈물꼬랑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있죠. 어디 쏙 파여가지고 깊은 골짜기를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거술보다는 지방 재배치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재배치는 밑에를 이렇게 눈물꼬랑을 형성하게 하면 뼈에 붙은 인대를 안쪽에서 박리를 한 다음에 뼈에서 띄우는 거죠. 즉 이렇게 들어가게 보이는 부분을 뼈에서 띄운 다음에 다시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지방을 활용해서 밑에다가 끌어내리고 고정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지금 눈물꼬랑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광대가 낮은 분은 앞광대가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스무스한 부드러운 윤곽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지방 제거가 적절하고 어떤 분은 지방 재배치가 적절하다고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막을 통한 지방 제거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수술을 주로 하는데요. 곡소마취로 저희가 수술을 진행합니다. 곡소마취의 의미는 의식이 있고 또 본인이 이제 눈을 움직일 수 있고 어떤 표정을 지을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눈밑지방은 단순히 지방량이 이제 많아진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근육의 영향도 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눈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지방 위치에 따라 두드러지고 덜 두드러지고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술 중에 이러한 변화를 이제 보기 위해서는 의식이 있어야겠죠. 곡소 마취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마취가 일단 되면 수술 중에 발생하는 통증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수술 시간은 40분에서 이제 5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이제 저희가 외부에서 이제 멍이 들지 않는 한 전혀 표시가 나지 않고요. 절개했던 부위는 2주에 걸쳐서 상처가 저절로 붓겠습니다. 어떤 봉합이나 테이핑이 없이 원래 그 상태로 놔두면 이 결막 절개 부위는 눈과 눈꺼풀에 다시 이제 합치는 힘에 의해서 윤곽이 잘 맞게 되어 있고요. 아주 깨끗하게 아물겠습니다. 3개월에 걸쳐서 밑에 있는 지방의 이동도 이제 서서히 이루어지고요. 3개월이 끝날 때쯤 목표로 했던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수술 전에 이제 확인할 내용이 있는데요. 출혈이 평소에 잘 되는지, 멍이 잘 드는지 이것을 꼭 병원에 알려주셔야겠습니다. 또 고혈압과 당뇨가 있다면 치료를 잘 하셔서 정상에 가깝도록 아니면 정상 범위 내에서 꾸준하게 유지가 되도록 안정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과 질환이 있는지도 이제 알려주셔야겠죠. 또 복용하는 약제, 혈류에 영향을 주는 항응고제, 혈류개선제, 소염진통제, 아스피린 이와 같이 상체에서 출혈을 잘 일으킬 만한 약제를 드시는가를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드신다면 중지할 수 있다면 일정한 기간 저희가 중지하도록
권고를 해드립니다. 그 일부 영양제도 출혈을 잘 일으키죠. 비타민 E가 포함된 영양제, 오메가3, 은행나무 잎제제인 징토닉, 이러한 제제들을 복용하신다면 일정한 기간 중지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술의 결정은 진료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제 전화나 아니면 사진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직접 대면한 뒤에 수술이 가능한 상태인지 또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또 본인도 어떠한 부분을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좀 사전에 미리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죠. 눈밑이 상태가 안 좋아요. 이제 오시면은 가끔 여러 가지 증상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색이 어두워서 다크서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지방이 있긴 한데 약하게 중간에 살짝 돌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골짜기가 두드러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를 먼저 할 수도 있고 수술을 먼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시면 훨씬 치료 결정이 수월하겠습니다. 눈밑지방 수술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각 수술법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결막을 통한 장점, 또 피부 절개를 통한 장점이 있는데요. 그 외로 단점이 또 각자 있죠. 상담을 통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꼭 확인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수술로 해결되지 않는 증상이 있습니다. 모든 수술이 그 수술만으로는 눈밑의 노화를 전부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각 수술에 맞는 한계를 설명을 들으시고 보완책이 있다면 같이 수술 전에 이해를 하시고 또 병용할 수 있다면 병용하시는 것을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또 자신에게 적합한 수술법이 최선이죠. 즉 있지도 않은 증상을 미리 생길 것을 예방해서 과도하게 하는 수술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술법을 택하시고 또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피할 수 있는 안전을 고려한 수술을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눈밑지방 수술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술 원칙, 또 각 수술의 한계점, 또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확인받고 결정하시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